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지난 2년간 노동시장 붕괴 없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성공했으며 경제를 연착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더 많은 금리 인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배경에 대해선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개월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용시장의 위험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통화 완화 주기에 진입했지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는 9월 FOMC 회의에서 B컷을 단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후에도 기준금리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지금 강력하고 건강한 고용시장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던 연준의 정책을 고용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을 강조하면서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오늘 비즈니스 리더스 미팅에 참석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망대로 상승할 경우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의 원인이 수입 가격에서 임금 인상으로 전환됐음을 지적하면서 물가 상승 리스크가 작아져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35%로 동결했습니다. 호주는 2022년 5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해 11월까지 4.35%로 올린 후 유지 중인데요.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미셸 블럭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간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고 실제로 연준이 B컷 금리 인하를 하자 뚜렷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매매 전략 어떻게 취해야 할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일본 경기동향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9월 서비스업 PMI는 53.9로 전월 수치인 53.7을 소폭 상회하며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제조업 PMI는 49.4로 전월 확정치인 51.3을 하회하면서 업황의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제조업 생산은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은 비용 압박을 줄었다고 지적했지만 전반적인 평균 영업 비용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내놓습니다. 새벽 2시에는 미국 재무부가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합니다.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알찬 시간들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올 여름이 무덥고 좀 짜증도 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비가 오고 나서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생님들한테는 매매하기도 좋고요, 공부하기도 좋은 그런 때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좀 이 매매 관련해서 책 2가지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좋은 공부 시간 또 가지셨다라고 보는데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있으면서 사실 매매라는 부분은 뭐 평생 내가 내 무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이고 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좀 거시와 미시적인 긴 부분과 짧은 어떤 부분을 같이 공존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고 나서 상당히 이제 시장 자체가 혼조세를 띠고 있고요. 일부는 뭐 강한 하락, 또 일부는 현상 유지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말미에 공부 시간에 2가지 매매 팁을 드릴 거예요. 10월 1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 되면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또 휴방 여기 방송이 좀 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제가 오늘 2가지 매매 팁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오신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우리가 모두 쉬었던 추석 연휴에도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좋았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10월 첫째 주 연휴 기간에도 다들 남들이 쉴 때 나는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이 전해주시는 2가지 팁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봉상 3거래일 연속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는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건데요. 자, 10시 30분경에 2154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몇 분 간격상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50분경에는 2082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03% 정도 상승한 20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컷 당일에는 하락했던 증시가 하루 있다가 비컷의 효과를 반영을 했고 그 이후 이틀째 보합권에서 좁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를 개시했고 향후 3% 중반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촉매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간 미국 증시를 견인한 건 빅테크 기업들인데 최근 증권가에서 알파벳에 대한 매도론이 제기된 데 이어서 이번엔 MS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오는 등 빅테크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스터님, 지금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상실했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일부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장이 빠진다라는 이제 인식이 많이 깔려 있었고 실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였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여부를 놓고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고용이라든가 물가 부분을 같이 보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자체는 고용이라든가 물가 이런 부분은 아주 부정적이진 않아요. 시장 자체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 고용 자체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강태를 뭐 강제적으로 고용을 뭐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현상 벌어지지는 않고 있고 물가도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뭐 경기 자체가 2%에서 2.1% 정도로 약간 낮아졌지만 안정적인 상태인데 다만 시장이 이제 그런 어떤 기대치가 약간 못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올라갔다 좀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원래 이제 다른 이제 특수 사항이 있지만 대선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통상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이 출발하고 나면은 일단 집권당에서 경기 자체를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은 최대한 맞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보고 이제까지 금리 인하가 5차례 진행되면서 실제 이제 경기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가 안 좋았던 시절에는 실제 한 30에서 5%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이미 지난번 8월 달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10% 내외 이제 장에 어떤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7대 대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은 7대 기업들은 이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장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 MS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반도체 쪽은 조금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가 MS라든가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 이 7대 기업들이 가장 미국 전체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만 그 기업들 내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예를 드는데 엔비디아가 나오는 AI 쪽 부분이 실제 이제 기업 수익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 그 반대에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좀 상황이 좋다라는 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테슬라는 상황이 좀 좋았었던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통상 발표되고 나면은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달에 발표되고 이제 출발하는 시점인데 뭐 장은 흔들고 뭐 올라가고 하는 부분 나오겠지만 그 반영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해서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에서 한 2번 정도 걸쳐서 나오고 그때 이제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여부 그 다음에 내년하고 2026년까지 해서 걸쳐서 금리 인하가 뭐 3%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했을 때 그 단계별로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지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시장의 영향은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추후에 봤을 때 미국 시장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고 또 블랙 먼데이를 통해서 이미 또 하락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돼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이번 주 조정 후에 다음 주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씀까지 또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궁금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 조정 후에 다음 주 반등이 예상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네. 지금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파동 부분을 봐야 돼요. 차트를 보실 때요. 지지와 저항 부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승 국면에서 지금 1400대에서 지금 올라와서 지금 2980대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 지금 3파동에서 마지막 이제 파동이 여기서 한 번 더 4파동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눌림 파동을 주느냐 여부인데
이 파동에서 보시면은 밑에 이제 쌍바닥 쪽에서 장이 이제 지켜주고 있는 상태고 위에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 고점을 넘어가는 상태가 언제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중요선을 지금 지키면서 조정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 자체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주 거쳐서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은 지금 현재 제가 라인 그은 이 부분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요거를 갖고 다시 한번 일봉으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예, 그 지수는 몇인 거죠? 돌파가 지금 나와야 돌파 되는 2만 100, 한 20 정도. 2만 120 예. 정도. 지금 일봉도 보시면은 일봉 앞에서 아주 모양을 잘 갖춰 놨어요. 일봉에서 지금 요 봉, 양봉, 이 양봉이 과연 지켜지느냐 여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한 4일 이렇게 지금 행보를 차고 있는데 이 양봉만 지킨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한번 직전 고점까지 그다음에 위에 갈 수 있는 자리가 2700 정도까지는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파가 나오든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문제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나온 이 양봉의 저점을 19,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선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한 번은 반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스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양봉의 저점을 지킨 상태에서 2만 120포인트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2만 700포인트까지 또 돌파가 나오는지 반등을 주는지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반도체 피크아웃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갔는데 우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선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많은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도 많이 이탈을 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국의 이제 MS라든가 엔비디아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을 보면은 실제 상대적으로 진짜 슬플 정도로 빠졌죠. 네. 지금 뭐 10만 전자 간다 그러다 지금 6만 전자, 지금 5만 전자까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잠깐 삼성전자 차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잠깐만 화면 보여주시고요.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이 차트를 조금만 공부하셔도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상에서 이 제가 좀 전에 양봉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점에서는 무조건 여기서 이 양봉 이후에 이 양봉이 정말 조심해야 될 양봉이었어요. 이거는 세력들이 위로 가기 위한 양봉이 아니라 주봉상의 이 양봉은 물량을 털기 위한 양봉이었다. 이거를 읽어내셨어야 되는데 양봉 이후에 음봉 2개 떨어질 때는 이 양봉의 중간 자리를 깨면은 내 물량의 절반 이상은 무조건 청산을 하셨어야 돼요. 이 양봉의 절반을 깨는 시점에서는 무조건 물량 절반, 그 자리가 한 8만 4, 5천 원 정도 되겠는데요. 깨면은 이 최소한 물량 절반 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음봉 있잖아, 그죠? 이 양봉의 요선 7만 한 5천 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 선 깨지면 내 손에 삼성전자는 실제 개인 매매자라면 없어야 된다. 네. 그리고 새로 그죠 밑에서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만 원, 6만 1천 원 만약에 이게 깨면은 제가 보는 이번 저점은 한 5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부터 해서 5만 8천 원까지 해서 좀 단계별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위에서 매도 못한 거는 아쉽지만 네네. 새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 아니면 내가 좀 자금을 갖고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지금부터 한 2-3번에 걸쳐서 좀 모아가도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대장주가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를 공략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봐야 거예요?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어차피 이제 뭐 HBM이든 등등 해서 네. 지금 뭐 엔비디아든 치고 나가는 부분은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시점부터 58,000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신다면 다시 한번 반등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주식까지 잘 짚어주시는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추후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방송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장대 음봉에 나왔고 11시 3분경에는 2만 선도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지금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왜 관망일까요? 지금 이 일봉 자체가 지금 3일째 지금 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위아래가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섣불리 매수다 매도 따라가기보다는 단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길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일단 보류하고 단지 데이 트레이드 입장에서 우리가 뭐 30만 원, 50만 원 목표로 하는 그 매매는 뭐 언제든지 저는 그런 자리들은 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조금 예. 목표를 낮춰서. 작게 낮춰서.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오늘 데이 트레이딩 공략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저점 자리가 1차 오늘 매수 자리였는데 이미 반등하고 있으니까요. 1차 그럼 저항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저항 자리 일단 제 차트상에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흰색 라인하고 시가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2만 60하고 64 정도 1차. 네. 2차가 2만 108하고 2만 110 정도. 그 두 자리 드리고 매수는 지금 내려오면 쌍바닥요. 19,985 쌍바닥하고 그다음에 19,955 요 두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수익률을 작게 가져가면서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은 역시나 유효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만약에 지금보다 내려갔을 때 19,985포인트나 19,955포인트 선에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1차적으로 2만 60포인트 그리고 2만 64포인트 선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는 거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올라간다면 2만 108포인트나 2만 110포인트 선에서 또 한 번 매도 자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전략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사실상 전면전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 부양책이 오늘 나오면서 개장 전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10시 23분경에는 72.3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 12분경에는 71.55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73% 정도 상승한 71.5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한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관망일까요? 뭐 오일은 늘 얘기하지만 실제 수요 공급으로만 따지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뭐 뉴스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 쪽에서 지금 뭐 일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오일 같은 경우에 저랑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은 72불 40에 쌍고 자리죠. 쌍고 자리에서 매도를 딱 쳐서 그죠? 거의 한 80에서 100틱 먹고 있다.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하게 오늘 야간에 수익을 냈다. 저는 그 생각 갖고 지금 네. 좀 흐뭇합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면 전략은 끝난 건가요? 더 진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지금 올라오면은 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은 72불 초반 바로 한번 매도 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면은 71불 20대, 그다음에 70불 60대 정도에서 한번 매수 받아볼 수 있겠네요. 아, 네.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 72불 빵빵. 빵빵. 네, 72달러 선. 네, 72달러. 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72불 40 쌍고 자리 이런 데서만 매도 한번 기다리시고. 아, 네네. 네. 그러면 신규 진입은 좀 신규 어렵다. 진입은 밑에 매수는 네네. 71불 20 네. 살짝 아래, 그다음에 70불 60 살짝 연자리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매도는 음봉 매도, 매수는 양봉 매수. 요 조건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필수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크루드 오일로 수익 나셨다면 축하드리겠고요. 또 그 이후에 전략도 주셨는데요. 오늘 내려가게 된다면 70.60이나 71.20달러 선 이 두 자리에서 매수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또 올라간다면 72달러나 72.40달러 선 그 정도에서 매도 사인 줄 수 있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필수 마스터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금 현물 선물 어제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개장 전에 2664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11시 11분경 지금 거의 최고점에 근접한 2663선까지 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38% 정도 강세를 보인 266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고점에서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금인데 향후에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드 관련해서 또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네, 금과 관련한 이슈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최고치 행진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공공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그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며칠 사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접전이 심해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또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의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나 신규 진입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9월 첫 주, 네. 9월 첫 주에 해선 시대에서 이제 2,500 깨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공격적인 자리 드렸던 게 제 기억으로 2006인지 16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매수 자리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2,500 초반에서 한번 매수를 받으신 분은 충분하게 수익이 나셨을 테고요. 이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도 맞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금이 2년 동안에 한 더블 정도 올랐어요. 2배 정도요. 네. 2년. 근데 실제 금의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에 최고 26배가 올랐었어요. 1년 동안요? 그 기간 동안에 한 2년 정도 걸쳐서. 네네네. 그다음에 2000년도에 7배가 올랐었어요. 최근 한 20년 전이 되겠죠. 그때 이제 그렇게 올랐었는데 최근에 2배 올랐는 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뭐 지금 많이 비싸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다른 상품에 비하면은 뭐 주식도 보면은 우리가 1년에 뭐 템버거 이런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 상품으로 골드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화폐의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투자 상품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달러가 이제 그 역할을 하지만 달러 이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골드가 금이 그 역할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을 많이 산 이유도 그 역할 어떻게 보면은 대신할 수 있는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은 금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을 사상 최고로 이제 많이 매수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각 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을 사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금이 비싸다 이런 부분보다는 단지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금을 매매의 어떤 하나의 단계로 보고 그냥 접근을 하는 게 지금 편한 부분 같고요. 지금 금 가격이 싸다 이런 부분 아니면 비싸다 이런 부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상향되면 금은 뭐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2,700불은 갈 수 있다라고 했었고 예. 더 가면 3,000불 간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었던 부분이고 그 상황으로 보고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트레이딩할 수 있는 상품으로만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도 매수 쪽으로 보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매수는 지금 같으면은 좀 네. 늦춰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 좀 이미 고점 실제 이제 어제 고점 오늘 고점 형태로 보면은 쌍고 형태가 나오거든요. 일봉으로 쌍고. 그 쌍고라는 힘은 좀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강한 저항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저항대에서 많은 이제 물량들이 손바뀜을 했겠죠. 그 손바뀜을 했다면은 그 새로 산 사람들은 좀 고통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그 시간을 가겠지만 지금 같으면은 좀 지금 현재 2,000불 깨고 나서 잠깐만요. 예. 지금 2,600인데 2,600에서 좀 더 빠진 다음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도 지금 뭐 고점을 넘어가는 상태에서 어제 고점하고 지금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고 네. 매수는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또 달러에 대한 대체제로서 지금 금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금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유지해 주셨고요. 다만 현재는 쌍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2,600달러 선이 이탈됐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진입해 보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매수, 매매해야 될지 그리고 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지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마찬가지 지금 골드 쌍고에서 지금 살짝 매도를 맞고 있는데 이 지금 2,664 요 자리가 좀 세게 부딪히는 자리예요. 세게 부딪히는 자리고 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요 기준에서 한 10달러씩 이상에서 지금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2,664에서 10달러 단위로 올려서 매도 대응을 하라고 제가 저는 장을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674, 2,684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올라갈 예. 때마다 매도인 매도. 거네요. 예. 네. 지금 현재 직전 고점하고 저점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10달러에서 한 11달러 정도 이제 갭이 있거든요. 네. 이 세력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기준이 세팅이 돼 있다면은 10달러하고 11달러 위에 계속 저항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장을 움직인다라고 보시고 매수는 뭐 2,650 좀 아래서 지금 현재 쌍고와 쌍바닥 현재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네. 2,650 정도에서 매수 한번 기다려 보시고 가급적 위에서는 매도 쪽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장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가급적으로 매도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2,664선에서 지금 강한 저항이 포착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10달러씩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2,674선이나 2,684선 이런 식으로 10달러씩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는 2,650선 터치를 한다면 그때 매수를 받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명쾌하게 또 전략을 잘 짚어주시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 방송 이후에도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이 오프닝 때 수익으로 직결되는 두 가지 팁을 오늘 나눠드린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집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그럼 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하면 OK 차트 아닙니까? 예. 네, OK 차트 외에 또 두 가지 팁은 뭘까요? 자, 제 OK 차트는 뭐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세 가지 기준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첫째는 방향, 두 번째 진입자리, 세 번째는 손익비인데 방향을 모르면은 즉 우리가 매매할 때 그죠 추세가 가는 시장 세력이 가는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수익을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OK 차트의 가장 장점이고 큰 뭐 이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고가놀이와 저가놀이 그다음에 손익비 부분에서 국산은 7틱 해서는 최대 20틱 손절을 잡고 대응하기 때문에 기존 분들이 상당히 적응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 OK 차트를 갖고 지난주 추석 이후 이틀 동안에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OK 차트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됐는지를 갖고 좀 보고 나서 오늘 매매 팁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OK 차트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날 국내 선물 이제 매매 포인트인데요. 아침에 제가 시가, 저가, 시가, 고가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9월 19일 같은 경우는 시가, 저가 매수 받아서 1포인트 먹고 그죠? 위에서 제가 이제 필승 가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필승 가격 25만 원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고점에서 풋들이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풋이 45만 원하고 55만 원이 풋 저점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9월 19일 날 고점 자리였어요. 그 고점에서 매도가 맞아서 3포인트가 그냥 한순간에 빠졌어요. 그 고점에 빠질 때 위에 보시면은 고점끼리 연결되는 선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돼서 충분하게 다른 조건하고 맞춰서 3포인트 정도 먹고요. 그다음에 박스 파동 차고 마지막 한 번 더 매도 맞고 떨어진 5포인트 정도의 하락폭을 9월 19일 날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9월 19일 날 우리 연휴 끝나고 이런 흐름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저점에서 그 저점에서도 마찬가지 45만 원 종목이 다른 종목에서 동생 종목이 45만 원 저점을 찍으면서 그 부분이 다시 반등 나와서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시세가 나왔던 게 이제 19일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OK 차트의 가장 장점이면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충분하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필승 가격을 갖고 얘기했는데 제가 특별하게 25만 원 가격 그죠? 옵션 가격 25만 원을 갖고 한번 강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5만 원 가격이에요. 25만 원 가격. 25만 원 가격 갖고 선물 매도와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를 부분을 9월 20일 날 매매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만 원 가격 그죠? 25만 원 가격 갖고 선물 매도와 매도를 20일 날 6번 정도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6번. 6번 해서 그죠? 시가, 저가 25만 원, 콜 25만 원 지킬 때 콜 매수해서 그죠? 2포인트 정도 수익 나왔고 거기서 다시 한번 고점에서 풋 부분에서 그죠? 풋이 25만 원 돌파될 때 25만 원 돌파될 때 선물 매도를 치는 거죠. 선물 매도 쳐서 1포 이상 여기서 매도 쳐서 1포 수익 났고 그죠? 그다음에 행보 차면서 그죠? 행보 차면서 요게 요 라인이 25만 원이 움직인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25만 원 콜이 25만 원 깨질 때 선물 매도 쳐서 2포인트. 이날 25만 원 가격만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셔도요. 4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구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무기만 있어도 이 시장에서 절대로 도태되거나 아웃될 일이 없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시간상 제가 중간 부분을 패스하고요. 오늘 매매 포인트 쪽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할 첫 번째 공부 자료는 다이버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뒤집어졌어라는 얘기를 뒤집어졌어.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는 제가 전에 이제 선물하고 옵션의 어떤 괴리 현상, 선물은 더 가는데 옵션이 못 따라가고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역행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다이버전스가 우리나라의 역행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공부할 거는 일반 형태만 아시면 돼요. 일반 형태는 지금 위에 게 가격이고 밑에 게 보조 시그널. 제가 이 해선시대 와서 두 번째 시간인가 이제 얘기했던 보조 지표가 있었어요. 보조 지표. 그죠? RSI, MACD, CCI, 스토캐스틱. 이 네 가지의 기능을 똑같이 어느 보조 지표를 쓰더라도 요 형태는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 지표를 갖고 요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은 더 떨어지는데, 그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과 추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과 추세에 나오는 고점과 저점을 알면은 뭐 이 세상에서, 그죠?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겠죠. 고점에서 매도 치고 저점에서 매수 받는데 더 이상의 어떤 상품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고점과 저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써먹기 좋은 지표가 이 다이버전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고점과 저점에서 거의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앞에 차트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부분을 좀 뒤쪽으로 먼저 당겨서 본 거고요. 차트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월 19일 날 국내 선물 보시면은 이날 다이버전스가 고점과 저점에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그죠? 이렇게 봉이 같이 이렇게 고점을 쭉 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보조 시그널에서 살짝 내려가는 부분이 나오죠. 그죠?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 이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 들어가서, 그죠? 3포 먹는 거예요. 짧게 1포부터 2포, 3포 먹으면 되는 거고, 중간 부분은 패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점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저점하고 이 저점, 가격은 더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가격은 내려갔지만은 다이버전스가 위로 올라온 부분이 보이죠. 이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그 상승 다이버전스로 찾고 올라가면은 2포에서 3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갈 때, 그죠? 추세가 올라갈 때 이렇게 나오는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이런 데도 매도를 쳐도 되지만 추세 나올 때는 반대 다이버전스는 조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선은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음 부분 해선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봐드릴게요. 지금 나스닥인데 나스닥 부분 보시면은 이 저점하고, 그죠? 밑에서 보시면은 이 쌍바닥이잖아. 쌍바닥인데, 그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보시면은 이 저점이 더 낮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죠? 이 저점과 이 고점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요. 그리고 요 나스닥은 9월 19일 나스닥은 전형적으로 고가놀이다, 그죠? 검정 라인이 위에 있는 게 고가놀이란 말이에요. 고가놀이에서는 최대한 매수 쪽으로 보는데 매수 상황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제가 이거는 들이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쌍고가 나온 상태에서, 그죠? 쌍고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잖아, 그죠? 요런 자리도 요 구간이 한 80틱 정도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서 매도 치면은 80틱이면 하루 1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하나 더 봐드릴게요. 왜 다이버전스가 중요한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9월 20일 날 다이버전스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 고점들이 쭉 있고, 그죠? 박스 차고 있다. 우리 장의 70%는 박스장이다. 박스장에서 보시면은 검정 라인이 밑에 있잖아, 그죠? 그런
이 검정 라인 밑에 있는 거는 저가놀이야. 그러면 매도를 하는데, 그죠? 그럼 매도의 최적의 자리가 어디냐는 부분을 찾는 게 요 다이버전스죠. 쌍고에서 직전 고점 보다가 그 다음 고점이 살짝 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다이버전스, 그죠? 저가 놀이니까 매도 자리를 찾는데 이런 상황까지 나왔다고, 그죠? 이게 최고의 매도. 그러면은 요날 여기서 매도 쳐서 밑에 보이는 흰색 라인까지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 파동이 깨지면은 박스 파동만큼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이날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노랗게 박스된 가격들이 있죠, 그죠? 이 가격이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시켜드릴 가격이라는 부분, 즉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버전스 부분은 매일 어떤 상품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쌍고 쌍바닥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쌍고 쌍바닥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형태고, 우리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매매의 어떤 시그널로 이 지표를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망설이고 막 진입을 망설이고 했던 부분을 이런 데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선물은, 파생은 숫자놀이다. 여러분 파생하면은 진짜 어렵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파생은 숫자놀이다.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가격들, 시가, 전일 고가, 전일 저가, 그다음에 월고가, 월저가, 이 5개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할 것 없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기준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노트에다 꼭 전일 움직였던 가격,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수익 났는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9월 19일 날 나온 매매 차리입니다. 요 녹색 라인이 시가 자리. 요 녹색 라인이 시가 자리. 이거는 국내 선물, 이거는 항생이에요. 국내 선물 시가 깰 때 매도, 그죠? 깰 때 매도. 요거는 전일 저가 자리예요. 제가 시가, 전일 저가, 전일 고가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 그죠? 시가 깰 때 매도, 전일 저가를 올라탈 때 매수, 이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가 장할 때,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장이란 말이에요. 박스장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가 깰 때 매도, 여기서 시가 올라탈 때 매수, 마지막에 시가 깰 때 매도.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제가 25만 원 가격 갖고 얘기했던 그 흐름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항생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가 흔들다가 시가를 돌파할 때 매수. 그죠? 시가 돌파해서 첫 번째 양봉 때 청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세 가도 되고요. 이 구간이 180틱 정도 나와요. 보통 우리가 30틱, 40틱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매하는데, 그 다음에 흔들고, 그죠? 이 핑크 라인이 전일 고가 자리예요. 전일 고가. 전일 고가가 깨질 때 다시 항생 매도 치는 거예요. 이 매도가 120T까지 내려왔어요. 120T까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생에서는 많은 매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중간에 매매 팁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함께 하실 분들은 내일 공개 방송에 오셔갖고요. 오늘 못한 매매 팁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OK 차트와 더불어서 고점과 저점을 잘 찾을 수 있는 다이버전스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법을 내 매매에 적용시켜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들어오시게 되면 또 남은 한 가지 팁에 대해서도 더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파생을 숫자 놀이처럼 즐겁게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조정 후에 다음 주에 반등이 예상된다고 크게 보셨습니다. 19,600포인트 지지 가능성이 높으며 사흘째 도지 캔들을 만들며 횡보 중인 일봉이 저항선 212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27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72달러 선에서 매도 사인 주셨고요. 그리고 70.10달러 또 70.60달러 선 내려오게 되면 매수 사인 들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다만 현재 쌍고점을 완성했기 때문에 2,600달러 이탈 확인 후에 매수 진입하시는 거 유리해 보인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